여러분 우리 그 코리니님 코리니님 한번 모셔보고 다시. 내 말이 이렇게 겹쳤어. 오디오 겹쳤어. 아 그거 상관없는데. 근데 뭐 좋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완전 반듯하게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저거 쟤한테 넘어가면 제 손에 들어가면 다 장난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반듯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필터를 거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무튼 우리 코리니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리니님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좀 맞나요? 이게 제가 말하는 사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좀 오랫동안 이제 뭔가 프로젝트도 해보고 한 입장으로서 약간 그런 어떤 대학원의 삶에 대한 대학원생의 삶에 대한 그 토크를 나눠보고자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쯤에서 좀 전반적으로 그냥 한마디 좀 요약할 말,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었던 말 그런 거 있나요? 뭔가 너무 대학원생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대학원은 노예다, 도비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논란이 논란까지는 아닌데 논란 아니에요? 논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미지가 어쨌든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 이번에 나옴으로써 오해를 푸는 거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 못하겠어. 왜? 소개를 조금만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라도. 네, 저는 생화학과를 졸업해서 이번에 의과학과라는 이제 의과학과라는 과에서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석사 1년차 나부랭이입니다. 근데 이게 의과학 뭐라고요? 의과학. 그럼 의과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의과대학 나 이거 잘 시스템 몰라. 근데 아니 내 생각에 단과대학은 의과가 맞을 거야. 단과대학은 의과가 그쵸. 맞고 거기에 의과학과랑 의학전문대학원이랑 의예과가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 중에 근데 뭐라고 했죠? 의과학과. 의과학과로. 굉장히 멋있는데. 중간에 광고 한번 하시죠. 유튜브 광고? 네네네. 나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없는데? 다운딩에 거의 다운이의 뭐지? 일상일기인가? 뭐 있어 하나. 티빙겐 이제 갔다 와가지고 블로그. 블로그 있다. 그래 블로그라도. 교환학생을 꿈꾸시는 여러분 제 블로그 아래에 오시. 그럼 이제 본인이 진학을 하게 된 어떤 뭐 목적이라든가 뭐 이유라든가 그런 게 놀랍게도 있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나의 꿈은 연구원이었어.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년차, 2년차, 3학년에 있는 내 직업과 부모님 직업이 3년 내내 똑같아. 나는 생명과학 연구원이고 부모님은 3년 내내 교수야. 와, 그러면은 동일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저도 그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막 서류 정리하니까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저도 거의 대부분 무슨 과학자, 뭐 수학 교사, 막 약간 그런 어떤 이과적인 막 그런 거였고 부모님도 거의 똑같이 연구원, 공학자 막 이런 거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약간 항상 부모님들이 그런 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 바람대로 이제 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기 전부터 이미 그 다음 과정.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단은 생화학과를 꿈꿨고. 전공까지. 전공까지 생화학과를 꿈꿨고 거기서 좀 이제 뭐 의대를 가면은 한 사람만 치료할 수 있지만 내가 생화학과에 가서 이제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비전이 놀랍다 진짜. 근데 나 그 생각이긴 했어. 놀랍게도 나도 내 그거 좋아하는데도 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난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 죄송해서 한 번도 얘기. 재수없다고? 우리가 재수를 하면. 너네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근데 깊이 있는 이런 걸 들어서 좋네요. 그럼 이제
박사까지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있어요? 뒤에 박사까지 생각은 있는데 사실 석박 통합할 생각은 없었는데 교수님이 석박 통합만 받아가지고 그 지금 이제 석사를 사실 3월 입학인 거잖아요. 네. 그 3월 입학인데 그걸 이제 아예 석박 통합 과정으로 해버린다. 그럼 몇 년이야? 4년? 3년? 일단 수업은 3년이고 4년부터 연구 학기기는 하는데 논문이 나오면 졸업인 거지. 그쵸. 통합을 하면은 본래 통합을 안 하게 되면 2년, 3년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2년 따로 3년. 예, 3년도 사실 그 2년, 3년도 이게 쉽게 5년 안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줄여가지고 4년 만에 해버리겠다. 그걸 잡은 거네요. 그걸 원하고 있지만 네 박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찐 연구 학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찐 학자의 길을 걷는 거죠, 그렇죠?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이 연구실, 교수님 연구실이나 뭐 실험실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컨택을 하고 간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왜냐면 지금 2월인데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입학 전에 벌써 컨택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럼 그거에 어떤 어느 랩실을 가겠다, 어느 연구실을 가겠다, 아니면 어떤 교수님 밑에서 또 일하거나 배우고 싶다 이런 어떤 조건들 아니면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근데 이 고려사항을 내가 이제 너무 잘 찾아서 갔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어떻게 찾아서 갔는지. 근데 이게 약간 나눠지는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로 빨리 취직을 하고 싶어. 근데 석사를 하고 취직을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이 있고 나는 이제 연구를 계속 남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 플러스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해가지고 쭉 교수님 리스트를 뽑았고 어우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리스트를 뽑고 그 리스트에 있는 교수님이 웹사이트가 있잖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이 최근에 그쵸. 얼마나 나왔는지 맞아. 그 교수님이 아직 연구 활동이 활발하신지 그치, 이 활발한지를 본 거죠. 너무 그거네. 정석이라서 뭐 이거 참. 진짜 그렇게 해서 다시 교수님의 몇 명 리스트를 뽑고 그 다음에 또 고려했던 게 뭐 물론 웹사이트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랑 그쵸, 좀 깔끔한지도. 논문 내용이나 논문 저널이 어떤 저널에 올라갔는지 왜냐면 교수님이 흐름을 잘 타고 그치, 있는 교수님이면 연구 분야가 딱 보이니까 밖에서 봐도. 그리고 이 교수님이 최근에 좋은 곳에 저널을 많이 냈다 이러면은 저널지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연구를 계속 할 거고 좋은 논문을 내면 낼수록 좋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최근에 어떤 저널 쪽에 논문을 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했고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교수님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지 근데 만약에 막 석사하고 취업한다 이러면은 그냥 교수님이 석사 졸업을 빨리 시켜주는지 이거 위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오래 남아있고 싶은 랩실을 선택한 건데 석사 2년 할 거면 2년 동안 빡세게 굴린 다음에 취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취업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어떤 거를 그거를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기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볼 때. 웹사이트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웹사이트에서는 얘네가 석사만 뭐 모집한다 아니면은 빠른 졸업을 시켜준다라는 정보가 없잖아. 그쵸. 그거를 해줄 리가 없지.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원하는 연구 분야나 아니면은 최근 취업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연구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석사 지원을 하고 싶은데 뭐 면담 가능하냐? 그래서 면담을 하고 면담하면서 석사 졸업이 빨리 되는지 이런 거를 면담으로 여쭤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러면은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랩실 뭐 가본 사람이 있어, 또는 여기 랩실에 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빠르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서 아는 거지. 교수님이 좀 그냥 이렇게 그거 할 때도 되게 취업 지원을 많이 해준다. 뭐 이렇게 그 스펙을 쌓아준다.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그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이 인맥이 너무 그거네요. 클 수도 있. 미리 웹실 인턴을 하는 거 어때요? 해보는 거. 근데 그걸 되게 많이 해. 보통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안쪽에 내부 정보를 이렇게 이런 정보는 이렇게 진짜 가본 사람만 알고 이러니까 인턴을 하는 게 어떻게. 그래서 보통 대학원이 진짜 생각 있다 하면은 교수님 연락을 3학년 말쯤에 먼저 한 다음에 4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먼저 컨택을 해보고 또는 졸업 유예를 한 다음에
먼저 랩실 인턴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혹시 저도 말해도 되나요 이거? 네네. 예, 저는 대학원은 아니죠. 저는 대학원생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학부 연구생이었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약간 완전 막 프로젝트를 맡긴 했는데 그거를 막 주로 했다기보다 그냥 제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원하는 거였고 교수님이 많이 저를 이제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 2학년 동안은 이제 그냥 혼자 있다가 3, 4학년은 내내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연구생으로 지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냥 막 그 선배들 아니면 친구들이 이 교수님 랩실은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제가 이제 처음 랩실은 그냥 이제 그 이제 빨리 들어가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두 번째 랩실은 좀 이제 골라서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나 여기 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고를 때는 그냥 어차피 저는 학부생이고 타대학원을 노릴 수가 없어요. 연구실을 학부생이 타대학원 연구실을 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대학원을 갈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자대 안에서 연구실을 골라야 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공을 딱 맞춰서 그냥 교수님 소문을 듣고 다 연락을 해보고 면담해보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맞는 데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방금 말한 게 그러니까 정석이 여기서 나온 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아니면 그 사람들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듣고 뭐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너무 짜게 준다 이러면은 또 아 그쵸. 재고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인턴이나 대학원 그 혹시 급여를 조금 말해도 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50 석사는 50달에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예, 랩실마다 죠. 왜냐면 그게 최대가 정해져 있고 최소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네. 일본 근데 이게 장학금은 따로 줘. 맞아요. 이게 등록금 장학금은 따로 주고 그다음에 그거 제외해서 50이기 때문에 의과학과 등록금이 한 학기에 780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지원해 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많이 포함하면은 주는 것 같아. 180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사실 이게 최대예요. 거의 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금액은. 과는 그 장학금 없이 100몇만 원을 주고 그쵸, 거기서 그쵸. 네가 네 돈으로 내라 이런 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랩실이 있고 어떤 랩실은 장학금은 지원해 주되 그 외에 이제 플러스로 어느 정도의 인건비는 주겠다라고 하는 랩실이 있고 제가 이제 학부연구생으로 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런 장학금의 형태여도 이제 다달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그냥 잘 대우를 해주는 랩실만 봐가지고 잘 안 되는 랩실은 막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주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학부연구생이나 인턴은 돈을 안 받은 것도 그런 경우도 꽤 일단 있어요. 돈을 안 받고 9월부터 2월까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지금도 돈을 안 받고 있는 지금 2월까지는 돈을 안 받고 그쵸 있고. 그런 상태네요. 네 3월부터 질문 하나 들었어요. 네네 질문 연구원은 뭐라고? 아니, 연구원은 보통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석사랑 박사까지는 아는데 박사 이후에 연구원은 얼마나 받는지는 보다는, 잘 모르고 아니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몰라 근데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는 박사도 박사 과정이 있는 3년 4년 이 과정이 있는 동안은 뭐 제가 알기로 최대가 250인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는 거니까 다 달에 한 250도 사실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학칙에도 나와 있을 거고 그 법으로도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닥은 사실 연구실 나름이긴 한데 이게 연구실이 그렇게 부유한 집단이 아니야. 이게 결국엔 다른 어떤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학교에서 보조금을 주나? 주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 맞아요. 기업 프로젝트 이런 데서 나온 연구비를 교수님이 맞아요. 엠빵 해가지고 맞아요. 포닥, 석사, 박사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일 거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받은 돈으로 연구실 운영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중소기업보다 훨씬 작은 사무실 하나 있는 기업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이 줘도 한 300으로. 근데 랩실마다 다른 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알던 데는 한 400까지도 받는 이런 거면 제가 볼 때 이런 거면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받는 거죠. 그쵸. 기업에서는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면 일반 그냥 그 사무직보다 이제 같거나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로 석사를 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연구소가 있는 기업이다. 또는 이 정도 석사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사실 많이 주는 거죠. 제 생각에 이 초봉이 한 400원저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놀랐어 지금.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그런 거니까. 기업에서 이 정도 학력을 포함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그 정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죠. 맞아. 학사 졸업이랑 뭐 석사 맞아요. 졸업이랑 박사 네. 졸업이랑 가격이 일단은 가격 맞죠. 인건비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달라요. 왜냐면 이제 석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일은 적어도 2년의 경력을 갖고 해봤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석사 안에서 하는 일들이 진짜 빡센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업에서처럼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많이 배우고 오거든요. 보통 석사를 겪으면. 그러니까 이제 2년 경력에 플러스 알파로 더 쳐주어야 이제 오는 거니까 제 생각에 이제 석사를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400은 잡고 목표를 400은 목표로 하고 가도 충분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해외로 대학원을 가려고 하셨어요? 아 그쵸. 해외로 대학원을? 생각은 보통 이제 연구를 계속 하겠다 하면은 해외 석박사를 많이 하니까. 그쵸. 이게 조금 더 알아주죠. 아직까지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학보다는 이제 해외 어떤 모 대학들의 그걸 좀 더 알아주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뭐 논문 저널 IF로 더 많이 알아주기는 하는데 맞아요. 임팩트 팩터라고 IF가 높을수록 좋은 저널을 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근데 바이오 쪽은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봤더니 저희는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실력이니까.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얼마만큼 인용이 많이 되는지. 맞아요. 이런 거. 그런 어떤 기준들을 잡아서 얼마만큼 사회에 공헌이 되고 뭐 기여가 됐는지. 그러니까 사실 논문이란 게 기본적으로 내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도움을 줬는지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점수 같이 약간 마치 평가를 하듯 그런 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덕분에 또 좋은 건 뭐냐면 국내에서도 좋은 논문이 나오면 국내에서 이제 교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는 맞아요. 해요. 그래서 굳이 해외 대학원이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해외 대학원 중에 그런 임팩트 팩터의 높은 논문을 많이 낸 랩실에 가면은 당연히 그 흐름을 타는 맞아요. 거니까. 당연히 거기 이제 가는 게 그게 확실히 좋긴 좋은 거고 사실 이 질문이 나온 게 내가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그렇긴 한데 내가 맞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 해외 대학원을 가는 게 뭐 영국이나 뭐 미국 쪽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독일을 갔다 와가지고 해외 대학원을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거기서 대학원을 봤을 때 느낌은 석사는 약간 학사와 박사의 진짜 사이? 그래서 석사 1년은 학사처럼 수업을 듣고 나중에 석사 2년은 연구실 컨택을 해서 한 학기 한 학기씩 인턴을 하는데 이 한 학기 한 학기 인턴을 하는 동안 좋은 논문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겼을 때 그 시스템이 원하는 그걸 만족하지 않았구나. 또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든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그 랩실에 들어가면은 맞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너무 단편적인 것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은 그냥 학교 지원을 하면 그 학교 내에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교수님 컨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확실히 좋은 논문을 내서 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가기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박사 유학을 하려면은 확실히 석사 때 좋은 논문이 나와야지 이점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솔직히 논문을 쓰는 것랑 실험을 하는 것 다 처음 해보는 일이면은 한국어로 하는 것도 편하긴 편하잖아. 맞아요. 그게 맞지.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더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 플러스 이제 그걸 포기하더라도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랩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외 유학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 대학원은 왜요? 왜? 되게 큰 근데 이제 국내 대학원은 사실 석사 과정이
그러니까 학사보다는 박사 쪽 그 과정이랑 훨씬 비슷하잖아요. 아마 미국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그게 저희랑 그 미국 저희는 대부분 미국 막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본인이 있었던 그 독일 거기 그 학교들은 약간 좀 달랐네요. 그게 좀 시스템이 좀 다르네요. 아. 근데 또 다른 시스템이 독일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그 부분이라서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완전 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뭔가를 막 공부하고 배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학원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어차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가서 일하고 실제로는 제일 이제 제 생각에 최종 목표는 논문이에요. 논문. 좋은 논문을 쓰러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사람들이 논문을 쓴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공학인가요? 공학? 여기도? 자연대. 아 그래요? 자연대도 그렇네. 저희 공학 쪽은 진짜 그냥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자꾸 뭐 하고 만들고 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 글만 이렇게 써서 논문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요즘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잘 잡혀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이게 그 딱 생각이 대학원은 논문 쓰러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석사든 박사든 그냥 특히나 그쵸. 제 생각이라는 건 대한민국 한정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딴 얘기였어요. 딴 얘기. 대학원생의 운전 실력이란 지원생 인성 나오는 건데 요즘 어그로 하드플라 간것 같아.